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투자스쿨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주제부터 확인해 보시죠. 어제와 오늘 달라진 주가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로봇인데요. 요새 노란봉투법의 최대 수혜주의다. 그리고 금리 인하 사이클에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로봇 종목들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다시금 조선 종목들이 강한 시세를 뻗쳐가게 되면서 로봇 종목들 차익 실현 매물이 빠져나왔었는데요. 오늘은 또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봇 섹터에 대해서 어떤 포인트를 살펴보면 좋은 건가? 첫 번째 페이지부터 체크해 보시죠. 네, 글로벌 로봇 산업의 메가 트렌드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옆에 나와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에서 이번 연도 말이면 이제 공장에 본격적으로 로봇을 활용하겠다라는 보도기사의 사진이 좀 나와 있고요. 지금 보신다면 로봇은 노동력을 대체하고 고령화를 대응하고 또 스마트 팩토리 전환의 핵심 산업이다라는 점이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노란봉투법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대표적으로 현대차 그룹이 어제 투자 소식을 또 전달을 했죠. 2028년까지 미국에 50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연 3만 대 로봇 공장의 건설을 발표를 했습니다. 보스턴 다이맥스 내에서 생산을 본격화하겠다라는 내용이 전달됐고요. 글로벌 생산 라인의 40%를 로봇으로 바꾸겠다라는 목표치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 같은 경우에도 휴머노이드 분야의 3대 강국으로 키우겠다라는 내용이 강력한 모멘텀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살펴보시죠. 네, 그 다음 페이지에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정책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정권에서 다시금 로봇 종목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겠다, 힘을 보태주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정책 플러스 캐파에 대한 확충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제품도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실적에도 구체적인 숫자가 찍힐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정책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부에서 15대 프로젝트에 AI 로봇이 포함됐다라는 점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2025년 2분기부터는 재정적으로 지원을 시작한다라는 점이 긍정적인 모멘텀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수의 리포트에서 로봇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로보티즈와 워닝 로보틱스 등 핵심 부품사의 설비 확장 모멘텀도 들고 갑니다. 그리고 제품적으로 살펴본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표적으로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이번 연도에 100대에서 150대까지 공급될 예정이라는 점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살펴보시죠. 네, 그렇다면 국내 상장 로봇 대표 기업들은 어떤 게 있는가? 참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일단 오늘 증권가에서 새롭게 발표된 리포트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대차, 시메스, 클로봇, PNS 로보틱스와 하이젠 R&M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순서대로 관련된 로봇들의 지금 사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메가플랜트 자동차 조립 공정의 40% 로봇으로 바꾸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시메스 같은 경우에는 3D 비전 그리고 AI 기반의 로봇 솔루션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류와 제조 분야에서 이 부분이 압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클로봇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이쪽도 역시나 물류 로봇과 관련된 모멘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PNS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보행 재활 로봇인 워크봇이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고 하이젠 R&M 같은 경우에는 액추에이터 그리고 부품과 관련된 상장한 기업이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끝으로 투자 포인트는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새 로봇 종목들이 다시금 주목을 받았던 것, 이 노란봉투법의 최대 수혜주의다. 그리고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아무래도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할 것이다라는 점이 모멘텀이 되어주고 있는데요. 이제 2025년부터는 이제 로봇 산업도 양산의 전환기이고 중장기적으로 투자 매력도가 확대된다라는 점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메이저사들의 로드맵이 이제 구체적으로 공개가 되게 되면서 압도적인 실적 성장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부품사들 그리고 소프트웨어사들도 동반 성장 가능성 제시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정책 수혜와 캐파 확충, 글로벌 파트너십까지 더해지게 된다면 로봇 종목들 이제 믿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 시간 로봇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 해주실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네, 오늘은 로봇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학습 포인트 어느 쪽일까요? 예, 높은 시장 성장성과 또 다가올 수요 폭증기다 잡았습니다. 네, 높은 시장에 대한 성장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포인트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수요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주시죠. 예, 일단 제 그림 화면 좀 잡아주시면은요. 일단 그 2024년도에 478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한 그 64조 정도가 되는데요. 그 정도에서, 이건 이제 미국이기 때문에 조금 숫자가 다릅니다. 그 정도에서 글로벌하게 지금 2034년까지 280조 원까지, 이거는 우리나라 이제 원화고요. 거의 이제 그 그래프 각도는 비슷합니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그러니까 연평균 16.6% 지금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산업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성장이 예상되는 산업은 이 로봇 산업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이제 굉장한 이제 그 성장성을 지금 갖고 있고, 또 그동안에는 이제 산업용 로봇만 바라봤지만은 이 위쪽은 이제 그 산업용 로봇이고요. 요 아래쪽은 서비스용 로봇인데 공이 지금 성장할 걸로 다들 지금 이제 예상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과연 언제부터 그러면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 보일 정도로 폭증하는 시기가 어디냐 그러면 이때 2027년도부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수요가 굉장히 폭증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산업용하고 그리고 전자상거래 물류 로봇 이쪽이 지금 수요가 벌써 폭증 중이고요. 2027년도부터 이제 서비스 산업까지 서비스용 로봇까지도 이제 수요 폭증이 될 겁니다. 그리고 AI 로봇은 2028년도부터 이제는 수요가 또 굉장히 좀 폭증할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가 이제 2025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 1, 2년밖에 안 남은 이 수요 폭증기라면은 그러면은 주가는 이제 선반영을 하니까 이제 움직일 때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보이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또 지원합니다. 2030년까지 첨단 로봇을 100만 대를 보급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고 3조 원 이상 투자한다 그러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산업용 로봇 설치국입니다. 그리고 협동 로봇 분야에서 지금 연평균 28%가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상 로봇 강국입니다. 지금 중국이 워낙 땅덩어리가 크고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앞서가긴 하지만 우리나라 충분히 로봇 분야에서 전 세계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과 또 이제 그런 이제 규모 같은 것들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로봇주는 지금 많이 안 올라왔죠. 그래서 지금 이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과 중국에 비하자면 이 로봇 분야에서 우리의 경쟁력이 없다라는 비판의 글들만 많이 읽었었는데 세계에서 4대 강국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점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 텐데요. 그렇다면 2교시 학습 포인트는 어느 쪽일까요? 예, 리딩 기업이 존재하고 성장주 우세 환경이 증시에서 조성이 되고 있다. 네, 리딩 기업이 존재를 한다면 이런 종목들의 주가가 확실히 올라갈 때 뒤따라서 오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도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리딩 기업들의 주가도 좀 변화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포인트들을 살펴보는 게 중요할까요? 네, 일단 금리 인하 얘기부터 해보면 잠깐 제 그림 좀 보여주시면은요. 이게 이제 어제 마감된 CME 페드워치의 금리 인하 전망입니다. 지금 한 달 전보다 한 달 전에 여기였는데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죠. 그리고 일주일 전보다도 올라와 있고 어제보다도 올라와 있고 계속 지금 금리 인하 전망이 올라가서 어제 87% 정도에서 금리 인하 전망이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파월이 이번에 잭슨 미팅에서 얘기한 부분이 이제 살짝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제는 물가가 더 중요하다. 물가가 아니라 고용이 더 중요하다. 이 얘기를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동안에 고용이 안 좋아져서 금리를 인하를 할까? 물가 올라가서 금리 인하 못 할까?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지금 설정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연준이 9월 달에는 일단은 금리 인하를 할 걸로 보고
그리고 9월 이후에도 금리 인하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악유는 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9월 달은 일단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것 같고, 만일 이제 9월 달 FMC에서 그 이후에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을 내놓는다면은, 이러면은 이제 분명히 주식시장에서는 성장주들이 우세한 이제 그런 이제 움직임들을 보일 거는 너무 이제 확실하기 때문에, 만약에 성장주가 움직인다면은 그동안에 전통적으로는 뭐 바이오나 2차 전지였지만은 지금은 이제 로봇 분야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27년부터 수요가 폭증할 수가 있다는 전망이 있다면은 이제는 첫 번째 성장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쪽은 이쪽 로봇 테마주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안 움직일 때 로봇 테마주들은 건드려 놔야 된다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 AI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AI는 다 컴퓨터 안에 있지 않습니까? 뭐 대화하고 뭐 문서 만들어주고 또 영상 만들어주고 그림 그려주고 이제 전부 다 컴퓨터 안에 있습니다. 이것만 갖고 이거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의 수요만 갖고 있으니까 AI가 지금 투자가 공급 과잉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AI 투자를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AI 기업들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는 AI가 컴퓨터를 벗어나게 될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쪽은 AI가 이제는 로봇으로 옮겨갈 거다. 이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다음번 AI 시장은 분명히 이제 로봇 시장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점차적으로 부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준비하는 기업들이 엔비디아나 테슬라 이런 리딩 기업들이 그걸 이미 준비를 하고 있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상현실과 그리고 이제 실제 현실과의 이제 그 차이를 없애주는 이제 그런 이제 플랫폼, 옴니버스라는 플랫폼을 벌써 만들어서 로봇을 개발할 때 그냥 가상현실 내에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고 그걸 실제 로봇에 적용하면은 바로 현실 세계에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냈고요. 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참 대단한 수준이죠. 계란을 깨가지고 그릇에다가 담고 뭐 이제 이런 활동들을 하는 거 보면은 굉장하고 테슬라는 자기네들 공장에다가 옵티머스를 이미 이제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는 부분은 로봇 시대에 대한 그 성장성에 대한 어떤 가시성을 상당히 이제 밝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로봇주들에 대한 이제 주가는 이제 뭐 이번에 금리 그 인하 과정을 통해서 탄력을 받게 될 거고요. 예, 그리고 그 주가의 방향성은 아마도 이제 미래의 성장성에 의해 가지고 오랫동안 좀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AI의 미래의 끝은 결국 로봇 산업의 성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챗 GPT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소하게 느꼈을 텐데 이제 일상이 된 것처럼 로봇들도 우리의 일상을 지킬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원포인트 레슨은 어떻게 내려주실까요? 예, 종목을 고르실 때 자금력이 굉장히 강하거나 또는 이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종목들로 선별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종목을 고를 때 자금력을 톡톡히 갖고 있는 종목들을 고르거나 아니면 기술력이 좋아야 된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정교석차를 보면서 대체 그 종목들이 어떤 종목일까 한번 맞춰보도록 할 텐데요. 1등부터 5등까지 종목들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등과 5등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와 유일 로보틱스 이렇게 4등과 5등으로 설정해 주셨는데 4등과 5등이다라고 보기에는 자금력이 엄청난 종목들입니다. 두산과 SK인데요. 4등, 5등으로 설정해 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두 종목 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하셨던 대로 자금력이 다 엄청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제 4등, 5등으로 잡은 이유는 조금 주가의 탄력이 조금 떨어지는 종목들일 것 같아요. 유일로보틱스는 SK에서 자본력이 있죠. 또 휴머노이드 쪽으로도 진출하고 있고. 근데 이제 가지고 있는 기술 자체가 엄청나게 독보적이라기보다는 이제 뒤에서 이제 작은 자본력이 좀 앞으로는 이제 기술을 개발하겠지만은 어떤 이 회사만의 독보적인 그런 것들은 또 아직까지는 좀 보여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5등으로 잡았고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좀 무겁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제일 안정적인 회사예요. 로봇 분야에서 뭐 자리를 제일 먼저 잡았고 산업용 분야에서는 제일 앞서가는 회사죠. 하지만 이제 주가의 탄력은
조금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4, 5등 잡았는데, 하지만 나는 안정적인 기업들에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기업들도 충분히 가능하다 보이죠. 네, 자금력 엄청난 종목들입니다. 하지만 탄력도 부분에서는 1, 2, 3등에 비하면 좀 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나는 안정적으로 투자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이 4등과 5등 종목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3등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네, SPG입니다. 사실 로봇 종목들 하면 이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실적이 아직까지 부족한 종목들이 많은데요. SPG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도 흑자 전환 소식을 전달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3등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예, 영업이익이 일단 잘 나왔어요. 작년에 비해 가지고 상반기에만 22% 상승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SPG는 굉장히 독보적인 우리나라 감속기 분야 기술로는 1티어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감속기는 로봇 분야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로봇은 모터가 막 돌아가면은 모터는 빠르긴 한데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 빠른 그 속도를 줄여가지고 그걸 힘으로 바꿔주는 거를 감속기라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로봇이 이제 관절도 움직이고 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감속기 분야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제 강한 기술을 갖고 있고 이걸 또 제어 분야에까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팔 관절들을 여러 가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제어하는 기술까지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제 로봇이 양산되는 상당히 이제 그런 시대가 오게 되면은 SPG의 감속기는 뭐 불티나게 팔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기술력을 보고 SPG는 그 3등으로 골랐습니다. 네, 3등 종목으로는 기술력이 독보적인 감속기 분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종목입니다. 이 SPG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2등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등 종목은 로보티즈인데 사실 로보티즈는 이 기술력도 상당히 좋지만 자본력도 LG전자와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둘 다 가져가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떤 포인트를 살펴볼까요?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자본력 바탕하에 로보티즈는 상당히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어요. 같은 감속기지만 로보티즈는 소형 감속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속기가 강하기만 하고 크기가 커져 버리면은 로봇의 허리 같은 걸 돌린다거나 관절 같은 걸 돌리는 데는 쓸 수 있지만 손가락 같이 굉장히 이렇게 가느다란 어떤 부분의 관절을 움직이는 때는 이때는 쓸 수가 없거든요. 근데 로보티즈가 바로 그런 거랍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휴머노이즈라는 이제 그런 세상이 분명히 오게 될 텐데 거기에서 손가락 관절 같은 것들 움직이는 거 또는 뭐 이제 산업용으로 뭐 지네처럼 생긴 로봇을 만든다든가 할 때 상당히 가늘죠. 그래서 그런 이제 작지만 내구성 있고 또 힘을 또 잘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감속기를 만드는 기술이 꼭 필요한데 로보티즈는 그걸 해내고 있습니다. 로보티즈는 바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독보적이다 하는 부분에서 자본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2등으로 골랐습니다. 네, 2등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2등부터 5등까지 종목만 살펴보더라도 엄청난 종목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1등 종목은 누구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본력 분야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종목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1등으로 설정해 주셨거든요. 어떤 포인트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 모르시는 분들이 안 계시죠. 일단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입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일단 모든 게 다 끝입니다. 예, 삼성전자에서 로봇 투자를 하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가지고 로봇을 이끌고 갑니다. 자금력 튼튼하고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예전에 휴보라는 우리나라 이제 최초의 그 휴머노이드라고 했던 휴보라는 로봇을 만들었던 개발진이 모여가지고 만든 회사죠. 기술력 엄청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휴머노이드 시대가 오게 되면은 뭐 로보티즈나 SPG가 만든 감속기를 가지고 실제 휴머노이드를 만들어내는 그 선단에 쓸 회사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또 이제 현대 로템하고 공동으로 이제 방산용 사족 보행 로봇, 그거 이제 많이 그림들은 보셨을 거예요. 이제 개가 이제 강아지처럼 생기는데 머리는 없는 사족 보행 로봇 같은 거 있죠. 그거를 지금 육군에 다시 제품을 납품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이제 방산 분야는 이제 로봇이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먼저 납품을 했다면은 그러면은 다른 경쟁 업체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산 방산 부분에서도 이제 경쟁자가 없을 거고요. 뭐 주가 이제 뭐 테마적인 부분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대장주인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안 움직이면은 로봇주 전체가 안 움직입니다. 그냥 우리가 제일 로봇 투자를 할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뭐 1등으로는 우리가 투자적인 관점에서 제일 뭐 안정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뭐 기대 수익도 클 수 있고 또 앞으로의 성장성도 두루두루 갖추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1등으로 뽑았습니다. 네, 누구나 알 수 있는 종목입니다. 삼성이 투자한 기업이라는 점 그 자체만으로도 매력도가 엄청난데 차트상으로 위치도 정말 매력적이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투자 포인트는 잘 짚어주셨는데요. 매수 전략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예, 매수는 뭐 지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29만 원 아래면은 매수 충분히 가능하고요. 목표는 일단 1차만 좀 잡아본다면은 34만 원 정도 잡아보고요. 그리고 2차로 잡는다면은 40만 원까지 가능할 걸로 보고요. 손절가는 25만 원, 박스권 하단 이렇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 종목 중에서 1등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 만나봤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도 충분히 진입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설명해 주셨고요. 29만 원 밑단에서는 언제든지 진입 타점 좋습니다. 1차적인 목표가 34만 원, 2차 목표가 40만 원이고요. 손절가로는 25만 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이 로봇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요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예전에 한참 올랐었을 때 생각을 해본다면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1등부터 5등까지 종목 꼼꼼히 기억해 보시고 이제는 숙제 검사 타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조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죠. 마스카의 상징 필리조선소에 최대로 투자한 기업은 어디일까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고요. 오늘의 숙제검사 타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는데 조금 전에 신기수 전문가께서도 이 리딩 기업들이 로봇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엔비디아가 전작 대비 7.5배의 성능을 향상해서 출시한 최신 로봇용 슈퍼컴퓨터는 무엇일까요? 1번은 제슨 AGX 자비에, 2번은 제슨 오린 시리즈, 3번은 제슨 AGX 토르입니다. 내일까지 숙제해 오시기 바랍니다.